울산과 칠곡의 그 아동 폭행치사 사건, 공교롭게도 오늘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칠곡은 10년, 울산은 15년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가 있죠.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공혜정 대표 연결해 봅니다. 공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어떤 모임이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입니다. 네, 그 학대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모임 이런 거로군요. 네. 예, 이제 근절을 위한 모임이죠. 오늘 재판에도 직접 가셨다고요? 예. 어디 울산입니까? 칠곡입니까? 어느 사건입니까? 저는 울산으로 갔었고요. 저희 회원들은 예. 대구와 울산 모두를 이제 참여를 했죠. 그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이었습니다. 예. 설마 이렇게까지 선고가 이렇게까지 약하게 떨어지려고는 저희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형량이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울산 그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도 법정에 오셨죠? 네네. 재판 결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눈물만 흘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 판사님 선고가 내려질 때 법정안이 온통 탄식으로 가득 찼었어요. 예. 놀라운 탄식이었죠. 예. 울산 사건은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됐고요. 상해치사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형을 낸 것이죠. 네네. 칠곡 사건은 아예 기소부터가 이 상해치상죄가 됐고, 그게 네. 인정돼서 징역 10년. 그렇죠? 상해치사가 인정돼서 징역 10년이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검사님들의 구형량에 비해서 예. 재판부의 구형량이 너무 형편없이 낮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울산의 경우 4형이었고 칠곡의 경우 네네. 20년이었죠. 20년. 네. 근데 아마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형 기준에 의해서 상해치사의 경우 양형 기준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무게에 달아서 저울로 똑 떨어지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살해를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저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평균 수명만 생각하셔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70년의 인생을 뺏겼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살아왔던 두 아이가 나이가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이 살아온 나머지 그 짧은 인생 중에 나머지가 거의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른 양형 기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살인죄나 폭행치사죄에 내려지는 형량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형량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이들이 방어할 힘도 없고요. 도망갈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예. 도망가거나 숨거나 변명이라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그런 것도 없는 아이들이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방어할 능력이 있거나 도망갈 수 있거나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습니까? 예. 이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항거할 힘이 전혀 없는 아동들이라는 점,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전혀 되지를 않았죠. 이게 무슨 형평성이 이런 형평성이 다 있습니까?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그런 대목에? 그러니까 이제 울산 사건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 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인정이 된다. 예. 그래서 상해치사로서 15년을 구형한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가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졌어요. 네. 한꺼번에 부러지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럼 그 갈비뼈가 폐를 뿌릴 정도로 그 차례차례 고통을 느끼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죽여놓고 나는 죽일 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살인이 인정이 안 되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예.
그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인에 대한 폭행치사 형량하고 아동에 대한 폭행치사 형량하고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납니까? 외국의 경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뭐 150년, 200년 이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은요 따로따로 각각의 형량을 그 가중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이를 죽였으면 살인죄, 뭐 학대했으면 학대죄, 뭐 성폭행했으면 성폭행죄 그런 것까지도 전부 가중을 해갖고 형량에 그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살인 뭐 그 고의성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빼고 학대는 했다 인정해서 15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가장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장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존재잖아요. 지속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다 가중돼서 다 합산돼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뭐 법을 바꾸든지 뭐 하다못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꾸든지 뭐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 개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제발 저희 국민들의 지금 요새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그런 분노들이 있는데 법원은 양형 기준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도 읽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읽어줄 줄 아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오늘 뭐 그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 듣고 사실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두 사건 울산 칠곡 다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보완책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왔을 때 이건 집안일이다. 아니면 뭐 체벌이 좀 과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신고라고 할지라도 좀 더 면밀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를 격리해서 얼마간이라도 격리해서 아이한테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요번에 출국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계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한테 학대 당했냐고 물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대답을 하겠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언니 같은 경우가 한 2개월간을 격리를 시켜놓으니까 그 입에서 진실이 나왔습니다. 안전함을 느끼고 나서.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학대를 당한 아동은 당분간 한 3, 4개월이라도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좀 제발 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고 의무자들이 어떻게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또 학원, 그리고 이제 뭐 구급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개의 직군이 지금 그렇게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의 학대를 취일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만 눈을 여겨서 보더라도 아이의 학대를 조금 더 일찍 눈치챌 수 있고요. 예. 근데 하기는 요번 칠곡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어도 격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위탁 가정이라든지 그룹 홈이 자체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갈 길이 참 멉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먼저 신고 의무자들이 제대로 신고할 것. 그러면 경찰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라도 반드시 격리시키도록 할 것. 시켜서 조사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당한 부모는 부모 교육을 엄중히 좀 받도록 강제로 할 것. 그리고 또 격리된 아동들이 지낼 수 있는 보호기관이나 안전한, 이런 곳을 더 확충할 것. 안전한 시설보다는 안전한 위탁가정이나 그룹홈 이런 쪽이 좀 확충이 돼야 되고요. 그 기간 격리된 기간 동안에는 가해 부모라든지 가해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좀 강제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봐요. 아동학대뿐 아니라 이 가정폭력 전반으로 확대시켜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이 가정을 이른바 성역화해서 이 사법당국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곧 이런 아동학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숨어서 더 진행이 되고 이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남의 일이다, 가정 일이다, 이것부터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일이 아니죠. 사회적 일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도 막 부산하게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말로만 끝나지 말고 이번에 좀 제대로 그 대책들을 좀 꿰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공혜정 대표였습니다.